콩국수 절대 먹지 마세요. 한 그릇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71세 김경자 어르신은 점심 후 단 2시간 만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호흡 곤란과 심한 어지럼증이 원인이었고 그 원인은 콩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43년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최근 5년간 콩국수 섭취 후 병원을 찾은 환자는 98명. 이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치료비 수백만 원, 회복에 한 달 이상, 가족의 불안까지 겪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영상 후반에 콩국수 안전 섭취법과 대체 식단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로 계속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63세 장성우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우님은 매일 아침 두유 1컵, 저녁에는 콩밥을 드셨습니다. 콩이 좋다 하니 많이 먹자는 생각이었죠. 6개월 뒤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져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검사 결과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식습관을 보니 콩 섭취가 매우 많았습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체내에 들어오면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합니다. 남성이 과다 섭취 시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이소플라본 75mg 이상 섭취한 남성은 정자 농도가 평균보다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콩 100g에는 이소플라본이 약 200mg, 두유 한 컵에는 약 50에서 60mg 들어 있습니다. 두유 한 컵만 마셔도 위험 수치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콩을 매일 많이 먹으면 성기능 저하나 호르몬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75세 김성권님은 여름마다 콩국수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시원하고 담백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고칼륨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콩에는 칼륨이 매우 많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잘 배출하지만 나이 들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위험이 더 커집니다. 김원효님도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콩 100g에 칼륨 1700mg 들어있습니다. 바나나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성인 하루 권장량은 3500mg입니다. 콩 200g이면 하루치에 거의 도달합니다. 밥과 반찬, 과일까지 더하면 과다 섭취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60세 이상은 신장 기능이 젊을 때의 6070%로 감소합니다.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고칼륨혈증은 근육마비, 심장 부정맥, 심정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66세 윤명자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두유와 함께 약을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수치가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유와 약을 같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콩 성분이 약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약과 콩 제품은 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콩의 고이트로겐은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 호르몬 생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콩을 하루 30g 이상 먹는 그룹에서 호르몬 수치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 약 복용자는 위험이 더 큽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약 흡수를 늦춥니다. 아침에 콩우유나 두부를 먹으면 약 흡수가 지연돼 혈중 호르몬 농도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콩을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콩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 60세 이상 남성입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25g입니다. 밥 숟가락 2-3숟가락 분량입니다. 위험군은 1015g으로 줄여야 합니다. 하루 두유 2팩이면 이미 안전 섭취량을 넘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콩은 매일 먹기보다 주 23회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콩국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약 복용자는
약 복용 후 4시간 뒤에 콩을 드셔야 합니다. 동시에 먹으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콩 대신 먹을 수 있는 대체 식품도 있습니다. 흰살 생선, 닭가슴살, 달걀 흰자입니다. 이들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안전합니다. 콩을 조리할 때는 충분히 삶아 익혀야 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소화 흡수가 어렵습니다. 콩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때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 119에 연락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고칼륨혈증은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 신장 기능과 칼륨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갑상선 수치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과 식단을 공유해 콩 섭취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무심코 준비한 음식에도 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과유불급입니다. 둘째,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셋째, 정확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콩은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다만 내 몸에 맞게 먹어야 진짜 건강식이 됩니다. 좋은 의도로 먹은 음식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면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다음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입니다. 당뇨병을 10년 이상 앓은 분,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한 분, 크레아티닌 수치가 1.2 이상인 분입니다. 이런 경우 칼륨 배출이 잘 안 됩니다. 콩을 많이 먹으면 고칼륨혈증 위험이 큽니다. 이 질환은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콩국수 한 그릇 후 응급실에 간 사례가 있습니다. 콩은 좋지만 과하면 해롭습니다. 둘째,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입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면 콩과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아침 7시에 약을 먹었다면 11시 이후 콩을 드세요. 콩을 먹은 후에도 4시간은 약을 먹지 마세요. 약 흡수 방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60세 이상 남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여기에 이소플라본이 더해지면 성기능 저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성기능 저하를 겪는 분, 전립선 질환이 있는 분은 콩 섭취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넷째, 소화기가 약한 분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 자주 복부 팽만이나 설사를 하는 분입니다. 콩의 올리고당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부처럼 가공된 콩을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1세 박재현님 사례입니다. 아침 콩나물국, 점심 비지찌개, 저녁 콩조림을 매일 드셨습니다. 3개월 뒤 소화불량과 가스, 설사가 반복되어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장내 세균 균형이 깨져 있었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장 건강에 좋지만 과하면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시나요? 이제부터는 콩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니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콩 25g 이하가 적당합니다. 밥 숟가락 2-3숟가락 정도입니다.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두유는 200ml 한 팩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부는 반 모 정도면 하루 권장량입니다. 콩나물은 한 줌이 적당한 양입니다. 하지만 위험군은 더 줄여야 합니다. 하루 1015g이면 안전합니다. 밥 숟가락 1-2숟가락 정도입니다. 피해야 할 대표 음식이 콩국수입니다. 콩국수 한 그릇엔 콩이 5070g 들어갑니다. 하루 권장량의 2-3배입니다. 혈압이나 신장질환자는 특히 부담이 큽니다. 여름에도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드세요. 콩밥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공기에 콩 3040g이 들어갑니다. 매일 먹으면 과다 섭취가 됩니다. 이틀에 한 번 반 공기 정도가 안전합니다. 두유 한 팩엔 콩 2025g이 들어갑니다. 하루 한 팩은 괜찮지만 2팩 이상은 위험합니다. 남성은 이소플라본 과잉 섭취에 주의하세요. 대신 안전한 단백질 식품이 있습니다. 두부는 가열압축 과정을 거쳐 안전성이 높습니다. 하루 반 모 정도는 무리가 없습니다. 흰살 생선은 고단백 저칼륨 식품입니다. 명태, 대구, 도다리 등이 좋습니다. 찜이나 조림으로 조리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달걀, 흰자는 순수 단백질입니다. 노른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비타민이 있습니다. 하루 1-2개까지 섭취해도 좋습니다.
병아리콩과 렌틸콩은 이소플라본이 적습니다. 호르몬 영양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변비 예방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은 무조건 피하는 식품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콩이 몸에 좋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다 건강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몸 상태에 맞게 조리법까지 고려해서 드셔야 진짜 약이 되는 거죠. 같은 콩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집니다. 삶은 콩보다 볶은 콩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볶으면 이소플라본 성분이 일부 줄어듭니다. 반대로 콩가루나 콩 분말처럼 농축된 형태는 주의하세요. 성분이 고농도로 들어있어 과다 섭취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형태는 피하시길 권합니다. 발효시킨 된장,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성분이 변화됩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름철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맛있지만 콩 양이 상당합니다. 매일 먹기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세요. 겨울에 따뜻한 두유를 즐기실 때도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같은 날 다른 콩 제품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콩을 먹고 난 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힘이 빠질 때, 구토나 설사가 심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응급실에 가면 최근에 먹은 음식과 양을 말씀하세요. 평소 복용하는 약 리스트도 가져가세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40년 넘게 환자를 보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콩뿐 아니라 영양제, 비타민, 심지어 물도 그렇습니다. 모든 건 적당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영향이 큽니다.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세요. 약을 복용 중이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정기 건강검진을 빼놓지 마세요. 신장 기능 검사, 전해질 검사를 꼭 하세요. 칼륨 수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세요. 성기능 변화가 있으면 조기에 대처하세요. 갑상선 질환자는 더 자주 검사하세요. 약이 잘 듣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를 통해 문제를 빨리 찾고 대응하면 큰 병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건강 관리는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은 가족과 나누세요. 서로 식단을 점검하고 콩을 자주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알려주세요. 주말에 장 보러 갈 때 함께 식재료를 고르고 집에서 같이 요리하면서 권장 섭취량을 지키세요. 건강은 혼자보다 함께 지켜야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입니다. 콩은 하루 25g, 밥숟가락 2-3숟갈이 적당합니다. 위험군은 1015g으로 줄이세요. 둘째, 내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당뇨, 고혈압 약 복용 여부, 갑상선 문제, 성기능 변화를 점검하세요. 정기검진에서 크레아티닌과 갑상선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셋째,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킵니다. 갑상선 약은 콩과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콩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적당히 먹으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춰 먹어야 약이 됩니다. 좋은 의도로 건강식을 먹었는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지인들, 특히 콩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께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